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면 상대방을 뭐라고 호칭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부부의 호칭을 두고 정부가 정리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 김정은의 호칭을 국무위원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또 북한은 국무위원장으로 서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 수반을 의미하는 국무위원장을 공식 호칭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과 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에서 우리 대통령의 격에 맞는 북한의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른 전례도 이번 호칭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을 부를 때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 당과 정부, 군 직책 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호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격을 맞추기 위해서 여사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외신을 보니까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육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지금까지 남북과 북미 또 남북미 회담까지 한 뒤에 4자 회담이 될지 6자 회담이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과 북미, 남북미 회담 이후 관련국들로부터 보증이 필요하다 싶으면 6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순서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6자 회담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아닐 거라며 우리 정부와 기본 틀이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의 6자 회담 복귀 발언이 평화와 비핵화의 맞교환을 처음부터 6자 회담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년 전 3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은국 씨가 어제 5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채 경찰서에 나온 김은국 씨. 어제 저녁 7시부터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인 A 씨와 2차례 만났고 술 한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을 했고요. 김 씨는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게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걸릴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 외에도 남성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해줘서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번 일에 배후 세력이 있다며 A 씨를 소개해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인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선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법률 대리인은 김 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성관계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관련 소식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먼저 김웅 씨가 어제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의 김웅 씨의 해명, 그리고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그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인,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나란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 2차례 만난 건 사실이고요. 술도 한잔한 건 사실인데 그 A라는 여성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만났고 또 이렇게 술자리를 한 건데, 성관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눈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은 합의가 된 관계, 네.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누구 말인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하죠. 현재로서는 이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성적인 피해를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피해 사실을 방송국에 나와서 밝힌 게 예. 14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21일 날 고소가 이뤄졌는데 2주 남짓한 현재 피의자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그 김은국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서 아마 수사는 전격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이에 김은구 씨가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예. 위자료 청구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막상 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김은국 씨는 성폭행은 아니다. 예. 라는 것이고 여성은 성관계는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대화 내용 속이나 좀 전에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네. 성관계는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은 이제 확실히 드는데 예. 그분과 관련해서 김은국 씨는 그 주안점을 그것이 강제로 이뤄졌거나 예.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의식이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성관계는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성폭행인지 중간간인지 강간인지 중간간인지는 아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게 내심이 비춰지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만 과거에 어떤 사례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성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도 이게 죄를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공존 과거에 종종 있었죠. 과거에 특히 이제 친고죄일 때는 예. 피해 여성이 피해 보상을 받고 고소를 취한다거나 했을 때 이것이 공소권으로서는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친고죄가 이제 폐지된 이후에도 사실상은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는 여성의 명예 감정을 중시해서 아. 여성이 피해를 원하지 않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수사를 이제 유야의 피해자 의견에 맞춰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쌍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이냐 거짓이라는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한 발씩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뭐 그 진위 여부는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웅욱 씨가 오늘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요. 피해 주장 여성이 금전을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뒤에 배우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1억 5천 요구한 건 맞습니다. 예. 분명히 난 음해고 배우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 측 입장은 돈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일단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수협회 회장이고 그다음에 이 여성을 그동안 봤을 때 네. 혼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의 이제 본인의 이제 협회장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이 혼자 할 성향이 못 된다라고 하면 예. 전격적으로 이게 빠른 수사, 고소 이런 걸 봤을 때 배후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을 이게 여성 측에서는 하여튼 돈을 한 푼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과거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100만금 주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과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금전을 요구했던 건 사과라고 하고 그 사과를 요구했는데 예. 그걸 안 한다고 하니 그럼 금전으로라도 보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 추상적인 표현이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안을 봤을 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과연 금전 요구한 것이 예. 범행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 성관계를 유도하고 그걸 빌밀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현재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에 명확한 금액까지 해서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정확히 청구했냐라기보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웅욱 씨는 일단 접근 자체가 불손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대 교수라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대 교수라고 속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 여성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나는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증언도 한번 각각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제 미대 교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줘서 그 왜 보내줬겠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해줘서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
김은국 씨와 가까운 분들이 증인이거나 그렇다 보니 김은국 씨에게 유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녹취와 문자 주고받은 것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김웅국 씨가 어제 증거라고 들고 나온 경찰서에 들고 나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호랑나비가 날아가고 있고 김웅국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장미꽃을 들고 있는 초상화인데 이걸 그 여성이 그려주면서 나 미대 교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 주장 여성은 아니 내가 설계사 일을 하면서 선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미대 교수라는 쪽으로 본인의 신분을 좀 격상시켜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접근한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초상화를 선물해 준 거는 맞지만 좋은 의미의 선물이었고 그다음 보험 설계사라는 걸 숨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이제 신빙성 을 이제 저하시키기 위한 이 양측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보면 사안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여성을 뭐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미대 교수라고 소개를 하고 밝혔는지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여튼 5시간 조사를 받고 갔으니까 김웅국 씨가 저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 양쪽이 다 갖고 있을 텐데 그 증거들은 각각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김웅국 씨가 주장하는 건 내 주변에 이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본 남성들이 많다. 이분들이 증언을 했다.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성 측의 입장에서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하고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김은국 씨의 지인의 증언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하면 김은국 씨처럼 의도적으로 직업도 속이고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성관계를 갖고 돈을 요구받았거나 실제로 피해를 본 남성이라면 이 증언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문자나 녹취는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라든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강제로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불쾌감 이런 거로 인해서 사과를 요구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는 실제로 그것을 본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죠. 외부에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김웅국 씨의 유리한 증인들도 있었지만 불리한 또 증언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 30년직이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이 추가 성추행이 있었다. 특히 이제 2002년이나 2006년 월드컵 기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김웅국 씨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웅국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이 축구하고 응원 다녔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것도 거의 사실이고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저는 성폭행, 성추행 한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양측이 너무 주장이 첨예해서 일단 보면 김은국 씨의 대응 자체가 좀 다분히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성폭행은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음해론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30년직이라는 사람이 성추행이 평상시에 있었다라는 주장은 일단은 30년직이 친한 사람이 왜 이 시기에 와서 김은국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하면 김은국 씨가 평상시에 상습적인 성추행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사건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 여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웅국 씨의 주장처럼 무고라면 무엇을 생각하고 고소까지 하고 이렇게 명예훼손까지 거는 건지 칠게 뻔할 텐데 이런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제 미투 막 열풍이 불 때 김은국 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방송까지 출연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할 때는 상당히 같은 여성으로서도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방송까지 나와서 내 가정도 있을 텐데 이걸 폭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진실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이렇게 폭로까지 하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때는 분명히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예.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에 김은국 씨의 주장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만약에 주장처럼 있다라고 예. 하면 여성의 의도도 사실 의심받을 정황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은 수사기관만이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김웅국 씨와 또 피해 여성의 대리인이 사과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처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선처를 바라거나 또 사과를 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거를 봅니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분은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발표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성 측에서는 하여튼 돈을 한 푼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과거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100만금 주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과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금전을 요구했던 건 사과라고 하고 그 사과를 요구했는데 예. 그걸 안 한다고 하니 그럼 금전으로라도 보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 추상적인 표현이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안을 봤을 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과연 금전 요구한 것이 예. 범행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 성관계를 유도하고 그걸 빌밀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현재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에 명확한 금액까지 해서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정확히 청구했냐라기보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웅국 씨는 일단 접근 자체가 불손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대 교수라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대 교수라고 속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 여성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나는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증언도 한번 각각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제 미대 교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줘서 그 왜 보내줬겠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해줘서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 김은국 씨와 가까운 분들이 증인이거나 그렇다 보니 김은국 씨에게 유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녹취와 문자 주고받은 것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김웅국 씨가 어제 증거라고 경찰서에 들고 나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호랑나비가 날아가고 있고 김웅국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장미꽃을 들고 있는 초상화인데 이걸 그 여성이 그려주면서 나 미대 교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 주장 여성은 아니 내가 설계사 일을 하면서 선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미대 교수라는 쪽으로 본인의 신분을 좀 격상시켜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접근한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초상화를 선물해 준 거는 맞지만 좋은 의미의 선물이었고 그다음 보험 설계사라는 건 숨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안의 황규락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채 경찰서에 나온 김은국 씨. 어제 저녁 7시부터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인 A 씨와 2차례 만났고 술 한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을 했고요. 김 씨는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게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걸릴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 외에도 남성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해줘서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번 일에 배후 세력이 있다며 A 씨를 소개해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인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선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법률 대리인은 김 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성관계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규락입니다. 네, 관련 소식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먼저 김웅 씨가 어제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의 김웅 씨의 해명, 그리고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그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인,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나란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 두 차례 만난 건 사실이고요. 술도 한잔한 건 사실인데 그 A라는 여성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만났고 또 이게 술자리를 한 건데 성관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눈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은 합의가 된 관계, 네.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누구 말인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하죠. 현재로서는 이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성적인 피해를,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피해 사실을 방송국에 나와서 밝힌 게 예. 14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21일 날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2주 남짓한 현재 피의자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면 상대방을 뭐라고 호칭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부부의 호칭을 두고 정부가 정리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 김정은의 호칭을 국무위원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또 북한은 국무위원장으로 서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 수반을 의미하는 국무위원장을 공식 호칭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과 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에서 우리 대통령의 격에 맞는 북한의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른 전례도 이번 호칭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을 부를 때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 당과 정부, 군 직책 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호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격을 맞추기 위해서 여사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외신을 보니까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육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지금까지 남북과 북미 또 남북미 회담까지 한 뒤에 4자 회담이 될지 6자 회담이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과 북미, 남북미 회담 이후 관련국들로부터 보증이 필요하다 싶으면 6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순서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6자 회담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아닐 거라며 우리 정부와 기본 틀이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의 6자 회담 복귀 발언이 평화와 비핵화의 맞교환을 처음부터 6자 회담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년 전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은국 씨가 어제 5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예. 다만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이제 신빙성을 이제 저하시키기 위한 이 양측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보면 사안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여성을 뭐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대 교수라고 소개를 하고 밝혔는지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하여튼 5시간 조사를 받고 갔으니까 김웅 씨가 저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 양쪽이 다 갖고 있을
있을 텐데 그 증거들은 각각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김웅 씨가 주장하는 건 내 주변에 이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본 남성들이 많다. 이분들이 증언을 했다. 그것이 예.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여성 측의 입장에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하고 녹취가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김은국 씨의 지인의 증언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하면 김은국 씨처럼 의도적으로 직업도 속이고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성관계를 갖고 돈을 요구받았거나 예. 실제로 피해를 본 남성이라면 이 증언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어. 이에 반해서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문자나 녹취는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라든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강제로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불쾌감 이런 거로 인해서 사과를 요구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는 실제로 그것을 본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죠. 외부에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김웅국 씨의 유리한 증인들도 있었지만 불리한 또 증언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 30년 직이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이 추가 성추행이 있었다. 특히 이제 2002년이나 2006년 월드컵 기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김웅국 씨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웅국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이 축구하고 응원 다녔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것도 거의 사실이고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저는 성폭행, 성추행 한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너무 주장이 첨예해서 예, 일단 보면 김은국 씨의 대응 자체가 좀 다분히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성폭행은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음해론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30년직이라는 사람이 성추행이 평상시에 있었다라는 주장은 일단은 30년 뒤에서 그 김은국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서 아마 수사는 적극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이에 김은국 씨가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막상 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김은국 씨는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여성은 성관계는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대화 내용 속이나 좀 전에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성관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확실히 드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김은국 씨는 그 주안점을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졌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의식이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성관계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폭행인지 중간간인지 강간인지 중간간인지는 아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게 내심이 비춰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만 과거에 어떤 사례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성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도 이게 죄를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공존 과거에 종종 있었죠. 과거에 특히 이제 친고죄일 때는 피해 여성이 피해 보상을 받고 고소를 취한다거나 했을 때 이것이 공소권으로서는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친고죄가 이제 폐지된 이후에도 사실상은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는 여성의 명예 감정을 중시해서 여성이 피해를 원하지 않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수사를 이제 유야의 피해자 의견에 맞춰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쌍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이냐 거짓이라는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한 발씩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그 진위 여부는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웅국 씨가 오늘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요. 피해 주장 여성이 금전을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뒤에 배우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억 5천 요구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난 음해고 배우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 측 입장은 돈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일단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수협회 회장이고 그다음에 이 여성을 그동안 봤을 때 혼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본인의 협회장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이 혼자 할 성향이 못 된다라고 하면 전격적으로 이렇게 빠른 수사, 고소 이런 걸 봤을 때 배후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을